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교수님을 당황하게 만든 황장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과 논문을 작성하다 보면, 논문을 많이 작성해 본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게 느껴져서 하는 실수가 교수님을 당황하게 만든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예문이 있는데요. 이 예문을 읽어보면, According to the referee's comment, here we show a new figure highlighting the key differences between two systems. 요 문장만 보면 여기에 이상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문장만 보면 여기에 틀린 게 없죠. 문법이 틀린 것도 아니고 어색하지도 않죠. 이대로는 완벽합니다. 완벽한데 이 문장을 보면 이 논문을 많이 써본 사람들은 바로 알겠죠. 아, 이런 문장은 아마도 리스폰스 레터를 쓸 때 사용했을 것이다. 즉 우리가 논문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매뉴스크립트 보내게 되고 그럼 이 매뉴스크립트이 레프리한테 가겠죠. 혹은 리뷰어한테 가겠죠. 리뷰어들이 이 논문을 읽고 자기들이 리스폰스 레터가 아니라 코멘트를 보내죠. 자기들의 코멘트. 그럼 이 코멘트를 보고 에디터가 판단을 해서 에디터가 이것을 리비전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리젝트 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그것을 다시 저자들한테 보내죠. 그러면 이것을 보고 오서들은 리비전을 하게 되겠죠. 리비전을 할 때 이 코멘트들에 따라서 리비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리뷰어 넘버 2가 있었다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 리뷰어가 2명인데 1번 있고 2번이 있었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2번의 리뷰어 코멘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중에 1번 코멘트, 2번 코멘트, 3번 코멘트, 4번 코멘트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3번 코멘트가 당신들의 이 매뉴스크립트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요것만 봐서는 알 수 없죠. 뭔가 두 가지 시스템 사이에 어떤 큰 차이, 키 디퍼런스를 잘 못 알아보겠으니까 새로운 그림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스는 당연히 이 새로운 그림을 넣었다라고 이제 리스폰스를 하겠죠. 그래서 리스폰스 레터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코멘트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의 리스폰스는 이렇게 됐다 하면서,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 문장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According to referee's comment, 이 레프리가 이것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here we show, 그러니까 show보다는 사실은 여기에 쓴다면 we inserted, or we added 하면 더 자연스럽겠죠. We added, 그 대신에 we added a new figure highlighting the key differences. 이렇게 쓰고 이 new figure가 피규어 몇 분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피규어 3분으로 넣었다 라고 하면 피규어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썼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게 리스폰스 레터의 일부가 아니라 이렇게 리스폰스 레터는 이렇게 쓰고 우리가 새로운 리바이즈 맨스크립트 쓰게 되겠죠. 이거는 이니셜 맨스크립트이고 이건 오리지널 맨스크립트이고 이제 리바이즈 맨스크립트 하나 쓰게 되겠죠. 이 중에 어떤 문장으로서 이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문장이 이 리바이즈 맨스크립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으로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어색해지죠. 이 매뉴스크립트, 이 페이퍼의 일부의 내용 중에 하나로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아주 어색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매뉴스크립트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출판이 되겠죠. 그러면 랜덤한 아무나 이 리더가 읽겠죠. 그럼 리더가 읽는데 중간에 according to referee's comment, here we show a new figure 이런 식으로 적게 된다면 그 상황이 아주 어색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최종 매뉴스크립트 안에는 레프리와 이 저자들 간에 어떠한 다이얼로그가 서로 인터랙션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나타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라마가 있는데, 드라마가 있다고 쳤을 때, 그래서 어떤 드라마가 있단 말이에요. 드라마. 그럼 극본이 있겠죠. 그러면 이 안에 드라마 안에서 어떤 액터들이 안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겠죠. 서로 인터랙션을 하겠죠. 그런데 이 드라마 속에 갑자기 이 드라마 각본을 쓴 작가가 이 안에 갑자기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드라마는 이상한 드라마가 되겠죠. 마치 이 최종 매뉴스크립트에 이 레프리라는 개체가 이 최종 매뉴스크립트 안에 들어가 버리면 마치 드라마 속에 작가가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아주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학생 같은 경우에 처음에 논문을 작성해 본 적이 없고 처음에 하기 때문에 그냥 레스폰스 레터에 자연스럽게 썼던 문장을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카피 페이스트해서 그냥 이 적당한 곳에 끼워 넣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최종적으로 독자의 시각에서, 최종 독자 readers, 독자의 시각에서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쓰는 작가, 공급자의 시각에서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가장 편하게 한 거죠. 그냥 리스폰스 레터에 썼던 말을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해서 여기 넣은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문장에는 어떠한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일단 여기 according to reference comment 이런 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here we show a new figure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독자 입장에서 새롭고 old하고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이 안에 있는 figure겠죠. we show a figure, 그리고 가로 열고 이게 figure가 이래서 figure 3번이면 you show a figure highlighting the key differences between two systems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혹은 그냥 figure 3
shows or figure 3 highlights 그죠? highlights the key differences between two systems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response letter에나 사용할 만한 문구를 본문 내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response letter에나 사용하는 문구를 본문 내에 사용하는 순간 마치 드라마 속의 내용에 갑자기 작가가 혹은 연출자가 등장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경험이 아직 많이 없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봤을 때 항상 최종 매뉴스크립트, 최종 페이퍼는 독자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색하지 않게 독자가 최종 관중이다 라는 생각으로 논문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